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미국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2월에 이제 나는 이 유튜브를 알았다. 이 주토피아를 알았다. 하시는 분들. 2월 이후. 자, 대부분 미국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 덕분에 제 알고리즘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져서 노출도 좀 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왜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안 됐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이 영상을 보면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보니까 뭐 다 맞추고, 거기다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 왜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년에 제가 유튜브 운영했을 때 대공황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제 내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고 결국에는 대공황이 안 올 거고 뭐 걱정하지 말라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욕했거든요. 제가 오른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500달러 유튜버 제가 그 당시에 500명밖에 안 됐거든요. 500달러 유튜버 말을 왜 듣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구독자 막 200명씩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해 대공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이분들이 돌변을 해서 일부 분들이 안티로 돌아서서 저를 공격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건 진짜 아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누가 손해이고 누가 지금 어? 잘못된 건지 그거를 모르고 저한테 비난 세례를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질렸어요. 그래서 제가 패는 거예요. 어, 너희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존중했으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내가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쉬운 사람이라서. 본인들이 본인 인생 망치는 거지 내 인생 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유튜브는 좀 끌려다니지 않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예, 너무 배려를 해줬더니 그것이 호구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 감사드리고 영상들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변을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못해서요. 이 부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해야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4세대 AI GPU 플랫폼 블랙웰 공개. 자, 4나노급 뭐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 직접 어쨌든 개쩌는 게 뭔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키워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개쩌는 거 나왔다고 막 달려들 때는 아니다. 일단 지금은 어떤 걸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요런 것들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다. 허나 이것이 어떤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걸 거듭 말씀드리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인플레 순조롭진 않아도 긍정적이다. 결국에는 옐런 재무장관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인플레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금리 인하의 시점이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왜 긍정적일까요? 결국에 인플레를 아주 크게 위협할 요소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요소들은 이제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고 있지
않고 있어. 당연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대응을 해야겠죠. 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금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 결국에 앞으로 자, 미국을 제외하고 자, 미국 제외. 자, 한국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은 고금리 시대에서 살 수밖에 없고 고금리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계속해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동안 고성장했던 그런 찬란한 시기는 지나갔다라는 거겠죠.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 여기까지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 금리가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제가 봤을 때는 1.5%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많은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6월 금리 인하론도 흔들리고 있다. 파월의 입에 쏠린 눈. 자, 6월 금리 인하론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올해 가장 큰 악재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금리 인하는 없다. 올해. 이 발언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3월의 시점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20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오전 3시에 이제 파월이 몰라 샬라샬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면 그때까지는 나스닥이 좀 눌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추가적으로 눌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치만 폭락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투자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든이 네타냐후와 전화회담을 통해 라파 지상전하면 실수하는 것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할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타냐후 이 인간이 라파 지상전을 하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올라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사는 안 갖고 왔지만 유럽도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네타냐후가 어떻게 이제 나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도 얘기를 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죠. 가자 전쟁 빨리 끝내야 평화 필요해. 네타냐후 이 개새끼 하면서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바이든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야 뭐 나스닥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한 5만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런 거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뭔가 우리 이제 경제도 좋아진다는 그 확신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뭐 나스닥 5만 가요. 이런 얘기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뭐 2차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트럼프 대선 실패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돼야 되니까 요 네타냐후가 이제 그만
깝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유가 4개월여만 최고 2.1% 오른 83달러. 결국에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죠. 라파 지상전이 진행이 되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생기는 거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국제유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 구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은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차트를 이제 월봉 차트인데 차트를 봐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구리의 상승을 봤을 때 디플레이션은 없을 것이고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 4월 CPI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CPI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 뭐 PPI 이런 것들도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4월에 악재가 터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야겠지만 오히려 악재가 많이 터져서 4월에 뭐 좀 더 밀리게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에 오히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증시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답답하지만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요 고점을 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걸 넘으려면 일단은 라파 지상전을 해야 되고 라파 지상전과 더불어서 중동 곳곳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터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엔비디아에 주목을 할 때가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이 좀 눌리겠구나. 60일선 이탈할 수도 있겠네. 혹은 지지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매수의 관점. 매도하고 여기서 도망가야 될 때는 아니에요. 만약에 도망가야 될 때는 제가 앞서 드린 그런 악재들,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이 커졌거나 혹은 뭔가 돌발 악재가 강한 게 터졌을 때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반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자, 인버스를 하시는 여러분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를 진짜 많이 때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인버스 때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나스닥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2만은 무조건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에요. 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만 시대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악재를 보고 만약에 인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우 위험하고 인버스에 내가 물려있다고 하면 정리할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정리 못하면 이제 앞으로 2만 시대 열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현물도 2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